네, 안녕하세요. 정명주 쌤하고 같이 2023학년도 R&E 프로그램을 강의하고 있는 서명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면으로 만나서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어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와 이번 얘기가 좀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서 지난 시간을 복습을 하고 이번 시간 얘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 문헌은 이번 시간 내용은 리코리시라는 분이 쓴 An Introduction to Naciol이라는 책의 증명 부분을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얘기들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도 물론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주된 내용은 이쪽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했습니다. 특히 테이터 컨젝션은 무라카미 선생님이 쓰신 이 책이 좀 정리가 되어 있긴 하지만 주된 얘기는 이쪽에서 참고해서 강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 얘기를 살펴볼까요? 요걸 화면에서 조금만 옮기고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네. 자, 지난 시간에 카프만 브레킷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죠. Unoriented Link 다이아그램이 주어지면 요집합에서 A와 A 인버스를 변수로 가지는 다항식들을 정수계수로 가지는 다항식들을 담원한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카프만 브레킷 폴리노미알이 카프만 브레킷이라고 합니다. 이 함수는 세 가지 조건인데요. 첫 번째, 크로싱이 없는 언낫의 다이아그램이 주어지면 값은 1로 주고요. 그리고 어떤 다이아그램 D와 하나의 언낫이 싱글 컴포넌트가 자체 셀프 크로싱도 없고 D하고 만나는 점도 없도록 이렇게 뚝 떨어져서 놓여져 있으면 이걸 disjoint union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 값은 이것의 카본 블래킷의 값은 D의 블래킷에다가 델타만큼, 델타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는 것으로서 델타를 곱한 것으로 주어진다는 조건. 두 번째 조건요. 세 번째요. 다이어그램의 일부분, 크로싱의 일부분을 그죠? 이렇게 바꾼 다이어그램과 크로싱 부분을 부분적으로 이렇게 바꾼 다이어그램에다가 각각에다가 A라는 베리어블 변수를 곱하고 여기는 A 인버스 곱해서 합한 것하고 일치해 준다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야. 조건을 만족해 줄 때요. 자, 이것의 방식은 윗변에 있는 위로 지나가는 크로싱을 아크를 교차점을 반시계 방향으로 돌렸을 때 사라지는 영역을 합친 것 앞에는 A, 반대쪽을 합친 것 앞에는 A 인버스를 곱하는 겁니다. 어두는 주로 요걸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이 관계식을 만족해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주는 그런 함수가 존재할 때 그 함수를 카프만 블래킷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이어그램이 주어질 때마다 그 함수 값을 그 다이어그램에 대한 카프만 블래킷 폴리노미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주면 이것은 링크에 대한 인베리언트가 되지 않는데요. 자, 오리엔티드 링크가 주어지면 그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위에서 소개해드렸던 카프만 블래킷 폴리노미알이 주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오리엔티드 링크의 오리엔티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라이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방향이 주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사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을 위로 갖다 댔을 때, 오른손을 펼쳐서 위로 갖다 댔을 때, 손끝을 위쪽에 있는 화살표 방향을 해주면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아래에 있는 거하고 일치해 줄 때를 플러스 1, 그렇지 않을 때를 마이너스 1으로 주면, 오리엔티드 링크에 오리엔티드 다이어그램이 주어진 상태에서의 요 사인들 총합을 라이드라고 합니다. 라이드를 총합한 것을 라이드에다가 합한 것을 크로싱 사인들을 합을 라이드를 하고요.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3배의 라이드 지수성을 해준 데다가 위에서 주어진 카프만 블래킷 폴리노미알을 곱해주면 요게 링크에 대한 인베리언트가 돼줍니다. 링크의 인베리언트가 돼준다는 얘기는
ride must move 1, 2, 3에 대해서 ride must move 1, 2, 3 바꾸더라도 같은 값을 만들어 줍니다 하는 얘기죠. 그래주면 링크에 대한 인베리언트가 돼주게 됩니다. 그래서 카프한 블랙키 폴리nomi에서 넣어지는 링크의 인베리언트 하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편으로 존즈 폴리노미알이라는 얘기는 다이그램이하고 이번에는 링크입니다. 오리엔티드 링크에서 t와 t의 2분의 1승과 t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을 변수로 하고 개수는 정수로 하는 그런 폴리노미알들 담아하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를 존즈 폴리노미알이라고 합니다. 오리엔티드 링크 주어질 때마다 함수 값을 그 오리엔티드 링크의 존즈 폴리노미알이라고 얘기해요. 이 함수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는 unnot에 대한 존즈 폴리노미알이 1이고요. 그리고 부분적으로 링크의 일부분을요, 요런 모양새를 요런 모양으로 바꾸어 놨는 링크의 존즈 폴리노미알과 주어진 링크의 존즈 폴리노미알과 그리고 이 크로싱 대신에 교차점 대신에 이걸로 바꾸어 놨는 링크의 폴리노미알에 대해서 이런 등식 관계가 성립하는, 이런 점화식이 성립해주는 그런 폴리노미알을 존즈 폴리노미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링크의 인베리언트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런 존즈 폴리노미알은 유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면 카프한 블랙킷과 존즈 폴리노미알의 관계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카프한 블랙킷에서 브라켓에 나온 결과에다가 a 대신에 t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을 대입하게 되면 그러면 존즈 폴리노미알이 만들어지고요. 존즈 폴리노미알에다가 t 대신에 a의 마이너스 4승을 대입하면 위에서 소개했던 요 not invariant, 링크 invariant, 링크의 불변량이 얻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개 사이의 카프한 블랙킷과 존즈 폴리노미알 사이의 관계예요. 자, 변수 치환해서 얻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즈 폴리노미알을 해서 뭔가를 얻었다는 얘기는 카프한 블랙킷도 얻을 수 있고요. 카프한 블랙킷 폴리노미알에 의해서 링크 인비런트, 링크의 뭔가 결과를 얻었다는 얘기는 존즈 폴리노미알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존즈 폴리노미알 연구하는 대신에 카프한 블랙킷 폴리노미알을 연구해서 결과를 얻기도 하고요. 카프한 블랙킷 할 수 있는 얘기를 존즈 폴리노미알은 자연스럽게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카프한 블랙킷 폴리노미알에서 얻어진 결과는 모두 존즈 폴리노미알에 얻어진 결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서 테스트 퍼스트 컨젝처에 대해서 소개를 또 했었죠. 그 얘기 오늘의 주된 테마가 이겁니다. 이것을 한번 증명해 보려고 해요. 자, 얼터네이팅 링크예요. 얼터네이팅 링크란 얘기는 링크를 쫓아서 따라갈 때 요렇게 요즘 한 점을 고정해서 따라갈 때요.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가 교대로 나타날 때를 alternating link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reduced, 다이어그램이 reduced다라는 얘기는 요 상자 안에가 다이어그램의 일부가 들어앉아 있고요. 반대쪽에도 들어앉아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이어그램의 일부가 이런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생긴 크로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리듀스예요. 이런 크로싱은 한쪽 사각형을 180도 돌려버리면, 뒤집어 버리면 이게 풀려버리죠. 이 교차점이 없는 다이어그램을 만들어줄 수 있어서 이거는 줄여줄 수 있는, 그죠? 줄여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리듀서블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리듀스도 된 상태가 아니다는 얘기야. 줄일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줄인 겁니다. 이런 게 없는 것을 리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이런 형태는 부분적으로 이런 형태는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최대한 이런 형태가 없도록 만든 다음에, 그리고 다이어그램이 얼터네이팅이면 다이어그램의 아크를 쫓아서 가다 보면 아래 위 반복적으로 나타나면, 그러면 그 다이어그램은 미니말입니다. 미니말 얘기란 얘기는
크로싱이 교차점의 개수가 최소한이다. 링크의 크로싱은요, 다이어그램의 교차점의 개수를 헤아리고요. 그리고 D가 다이어그램을 D의 오브 D의 다이어그램을 다 움직여서 그 중에 미니멈을 링크의 미니멈이라 하는데요. 그래 가장 크로싱 숫자가 작게 만들어진 그 다이어그램이 돼준다. 이 다이어그램은 더 이상 크로싱 숫자를 못 줄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결과가요. 이것이 카폰 블랙키트로부터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요. 링크가 프라임인 상태에서요. 다이어그램이 미니멀이면 크로싱 숫자 가장 적으면 그 다이어그램은 얼터네이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난얼터네이팅이면 프라임이면서 얼터네이팅 링크가 프라임인 상태에서 얘기해요. 얼터네이팅 링크에 대한 난얼터네이팅 다이어그램이 아래 위로 링크는 얼터네이팅인데 다이어그램이 아래 위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래 위가 반복되지 않고 아래 위가 등장하면 그 다이어그램 자체는 크로싱 숫자가 최소가 아니다. 미니멀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이 테이스트 퍼스트 컨젝처였어요. 이럴 것이다 하고 테이트가 20세기 초반에 예상을 했었는데 이것이 존즈 폴리노멜이 등장하면서 카프만 블랙키스를 이용하면서 존즈 폴리노멜을 이용하면서 이것을 그렇다 하고 증명을 해요. 그게 증명할 수 있는 결과가 이걸 토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얘기는 요것의 이 정리의 증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오리엔티드 링크에 커넥티드 다이어그램이 주어지고 크로싱 숫자가 n이면 브래킷 폴리노멜을 계산했을 때 스팬이 4의 n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자, 브래킷 폴리노멜 스팬을 얘기하려고 해요. 그림으로 볼게요. 자, 뭐냐면 이 링크 L의 불변량입니다. 이게 불변량이에요. 이것의 스팬이나 요 브래킷 폴리노미얼 스팬에 같습니다. 스팬을 소개 안 했네요. 스팬은 뭐냐면 이 브래킷 폴리노미얼의 맥시멀 디그리에다가 최고차항에다가 최저차항 미니멀 디그리예요. 최저차항의 차를 스팬 D라고 해요. 이것을 이 브래킷 폴리노미얼의 스팬 또는 브레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제 스팬을 주로 쓰겠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폴리노미의 최고차항과 최저차항의 차이는 요게 다이어그램이 주어지면 요게 고정적으로 모든 항에 곱해지는 거죠. 브래킷 폴리노미얼에. 그걸 따라서 브래킷 폴리노미얼 스팬이나 보정시켜 놨는 인베리언트 태도로 만들어 놨는 것의 스팬이랑 똑같겠죠. 모든 항에다 야가 곱해지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것의 스팬이나 브래킷 폴리노미얼 스팬이랑 같습니다. 즉 브래킷 폴리노미얼의 스팬이 링크 L의 인베리언트가 돼주는 겁니다. 자, 요런 변수 변환에 의해서 존즈 폴리노미얼로 가려니까요. 그래 스팬 브래킷 폴리노미얼 스팬은 존즈 폴리노미얼 스팬의 4배가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요게 스팬 다이어그램 스팬은 스팬 존즈 폴리노미얼 링크 L의 스팬하고 같습니다. 4배 해야 되겠죠. 미안합니다. 4배요. 그래 주면 요 결과들은 브래킷 폴리노미얼의 스팬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존즈 폴리노미얼의 스팬으로 바꿀 수 있겠죠. 지난 시간에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우리는 존즈 폴리노미얼 얘기를 안 하고 브래킷 폴리노미얼 쪽에서 할 거예요. 요 시어렘을 정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이 시어렘이 성립하게 되면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얘기, 세 번째 얘기가 됩니다. 자, 뭐냐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스팬 브래킷 폴리노미얼 스팬이 링크 인베리언트가 돼준다 그랬죠. 즉 요것의 스팬하고 같습니다. 스팬하고 같습니다. 자, 폴리노미얼 자체가 불변량이었는데요. 최고차과 최고차의 차도 불변량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팬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요것이 변하지 않아요. 링크 L에 디펜던트 합니다. 링크 L에 디펜던트입니다.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이어그램이 리듀스고 얼터네이팅이면 스팬이 정확하게 크로싱 넘버의 4배요. 자, 그러면 이 다이어그램이 다른 다이어그램이 있어서
얼터네이팅 그게 다른 다이어그램에 있어서 n보다 적게 만들어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요? d 프라임이 크로싱 숫자가 이렇게 n 프라임인데 이게 n보다 작다 그러면 이 다이어그램부터 얻어지는 스팬이 브래킷이 4배의 n 프라임인데 그럼 이 두 개가 다르잖아요. n하고 n 프라임이 다르죠. 스팬이 달라질 수가 없죠. 링크의 불변량이 대중을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다이어그램이 없습니다. 크로싱보다 작아지는 다이어그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다이어그램 자체가 미니말이 돼준다는 얘기가 됩니다. 두 번 사실에서 미니말이다 하는 얘기가 돼주고요. 그리고는요, non-alternating 다이어그램이 주어지면 스팬이 4n보다 작습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미니말이 아니다는 얘기가 되겠죠. 크로싱이 우리 4n보다 작으니까 그것이 바로 4n보다 n보다 적은 크로싱을 가지는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미니말이면 나일 얼터네이티브는 작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얼터네이티브 아니면 미니말이 아니고요. 요걸 대우를 취하면 미니말이면 반드시 얼터네이팅이 되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시어렘을 증명해주면 그죠? 자연스럽게 이게 true가 돼줍니다. 오늘 얘기는 요 시어렘의 증명 파트인데 증명 파트 중에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이 부분은 좀 어려워서 복잡해서 생략을 할게요. 오늘 얘기는 브래킷 폴리노미알의 스팬이 4n보다 적다. 다이어그램이 주어지면 다이어그램부터 얻어지면 이것이 크로싱 숫자의 4배보다 작다는 것하고 얼터네이팅이 돼주면 리듀스드 얼터네이팅이 돼주면 정확하게 4n이 돼준다 하는 얘기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본격적인 프로프를 하기 위해서요. 테스트 퍼스트 컨젝처 다시 돌아가 볼게요. 요 CRM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브래킷 폴리노미알의 스테이트 모델을 보려고 합니다. 브래킷 폴리노미알의 스테이트 모델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카프만 브래킷의 스테이트 모델을 이용할 거고요. 그래서 얼터네이티브 링크에 관한 얘기인데 그것에 좀 일반화된 얼터네이티브 링크를 포함하는 에디키트라는 개념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얼터네이팅 다이어그램이면 에디키트 다이어그램이 자연스럽게 돼요. 좀 이따 소개를 할 거예요. 에디키트도 자연스럽게 성립해요. 좀 더 넓은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에디키트 내용은 제 학위 논문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스테이트 모델요. 뭐냐면 브래킷 폴리노미알을 다른 관점 요런 항등식을 이용하는 점화식을 이용하는 접근이 아닌 이것을 한 방에 다른 관점을 스테이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 스테이트 모델을 소개할 거예요. 뭐냐면 링크 L의 다이어그램 D가 있습니다. 크로싱 숫자가 n개예요. 그리고 가까이 크로싱을 넘버링을 했습니다. 오다를 줬습니다. 첫 번째 크로싱, 두 번째 크로싱, n번째 크로싱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랩4 같으면 그쵸, 트랩4 가시면 여기다 첫 번째 크로싱 C1, 여기 C2, C3. 이그젬플을 보여줄 텐데요. 요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크로싱에다가 이렇게 오다링을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n번째라고요. 자, 그러면 스테이트는 뭐냐면 가까이 크로싱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사인을 줄 거예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함수값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싱마다 함수값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으로 주어지면 스테이트가 주어집니다. 스테이트의 개수는 총 몇 개일까요? 한 크로싱마다 플러스 1을 줄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을 줄 수도 있죠. 그러면 각 크로싱마다 0, 1, 0, 1 두 가지니까 2의 n승계의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스테이트의 개수는 2의 n승계가 등장합니다. 크로싱 숫자가 n입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2의 n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크로싱 3개니까요. 트레포일의 스테이트의 개수는 2의 3승에서 8개가 있겠죠. 조금 전에 이그점플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뭘 할 거냐면 앞에서 소개했던 카프만 브라킷의 항등식을 뭐냐면 크로싱 다이어그램 요걸 두 개로 나누겠다는 얘기입니다. 두 개로 이렇게 나누겠다. 두 개의 다이어그램을 나누겠다는 소리예요. 요것을 플러스 1, 요것을 마이너스 1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이 크로싱에다가 플러스, 그래, 요 다이어그램을 요렇게 바꾼 다이어그램에다가 요 크로싱에 주어진 스테이트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예요. 크로싱에 주어지면 i번째 크로싱에 만약에 그 함수 값이 주어진 플러스 1이었으면 요렇게 바꿀 거고요. 마이너스 1이면 요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이것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SD라고 해서 다이어그램을 생각할 텐데요. 뭐냐면 요 정보에 따라서 크로싱에 플러스 1이 주어져 있느냐 함수값이 마이너스 1 주어져 있냐 스테이트가 한 개가 주어지면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 둘 중 하나죠. 하나의 값이 주어지면 플러스 1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바꾼 다이어그램을 SD라고 합니다. SD라고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SD는 뭐겠어요? 심플 클로즈 커브들의 모임입니다. 왜냐하면 교차점을 다 없앴거든요. 이거 아니면 이걸로 교차점을 요거 아닌 요걸로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다이어그램들은 교차점이 없어요. 그러면 심플 클로즈드 평면에 심플 클로즈드 커브로만 구성되어져요. 그러면 심플 클로즈드 커브의 숫자를 헤아립니다. 그러면 요 숫자를 이렇게 적을 거야. 심플 클로즈드 커브의 개수죠. 자, 그리고는요. SCI의 값을 다 합칠 겁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1이면 A, 마이너스 1, A의 인버스가 주어지는 셈이죠. 자, 다 합칠 거예요. 자, 그러면 브레이크 폴리노미얼은 뭐가 되느냐? A의 그죠? 스테이트가 한 개 주어질 때마다 요 지수성을 플러스 1이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다 합합니다. 그게 뭐가 돼요? 플러스 1일 때는 A의 1승, 마이너스 1일 때 A 마이너스 1승요. 즉, 지수성들을 계속 곱하는 겁니다. A 아니면 다른 크로싱을 바꿉니다. 다른 크로싱을 또 이거 아니면 이걸로 바꿉니다. 그럴 때마다 A 아니면 A 인버스 곱해지겠죠? 곱해지는 고값들을 다 합하는 겁니다. 곱해지는 고값들을 다 여기에 들어주고요. 마지막에 심플 클로즈 커브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D 곱하기 D 디스턴트 유니언 컴포넌트 한 개에 있는 브래킷은 뭐라고요? D의 브래킷에다가 델타를 곱합니다. 요 델타가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2승이죠. 요게 델타가 곱해집니다. 그래주고요. 이걸 빼내고 해서 남은 것이 브래킷이 언링크에 크로싱 없는 브래킷만 남겠죠. 요거는 뭘로 줘요? 1로 주죠. 그러니까 컴포넌트의 개수 심플 클로즈 심플 클로즈 커브의 개수 한 개 남았을 때는 1로 줘버리니까 마이너스 1 개수 마이너스 1만큼 델타가 곱해지는 겁니다. 브레이크 폴리노미얼의 조건 세 번째 조건을 활용하기 위해서 나눴고요. 그리고는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델타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총 개수에다가 빼기 1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개가 남으면 1로 줘버리니까요. 그래서 브레이크 폴리노미얼이 이렇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이것을 스테이트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시나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가볼게요. 자, 트리플 낫 K가 있습니다. 요 K가 있습니다. 트리플 낫입니다. 낫 K요. 그러면 브레이크 폴리노미얼이 여기에다가 잠시 지워볼게요. 여기로 지울게요. 자, 뭐냐면 점하시죠. A에서 요렇게 풀릴 때 더하기 A 인버스의
요렇게 풀릴 때입니다. 자, 스테이트 모델이 뭔지를 지금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블랙키폴라인 세 번째 조건요. 이런 크로싱을, 그죠? 위에 있는 크로싱을 오른쪽으로 돌렸을 때 합쳐지는 거. 요걸 할 때 앞에 A가 붙고요. 요걸로 바꿀 때요. 크로싱의 부분을 요걸로 바꿀 때 A 인버스 곱해집니다. 자, 요걸 C1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크로싱을 요 파트를, 그죠? 요 파트를, 합쳐지는, 오버 크로싱을 합쳐지는 이쪽 방향으로 풀 때요. 이쪽 방향으로 풀 때요. A가 곱해집니다. 요 파트를 요 부분으로 바꿈으로 해서 A가 곱해집니다. 요것의 브레이키폴리넘을 계산해서 A를 곱하는 겁니다. 자, 반대쪽으로 요걸로 바꾸면 A 인버스 곱해집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크로싱 C2에 대해서요. 여기 있죠. 요 크로싱에 대해서 요렇게 바꾸고 요렇게 바꾸면 해서 요렇게 바꿔주면 A, 그죠? 이렇게 바꿔주면 A 인버스 곱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요 크로싱에 이렇게 바꿔주면 A 곱해지고 이렇게 바꿔주면 A 인버스 곱해집니다. 이걸로 계속 푸는 거예요. 세 번째 요게 C3입니다. 그러면 이 파트에 이렇게 바꾸어지면, 그렇죠? A 이렇게 바꾸어지면 A 인버스가 이렇게 곱해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A 인버스, A 곱해지고 A 인버스. 여기에도 요 크로싱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면 A 인버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크로싱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면 A, 이렇게 바꾸면 A 인버스 곱해집니다. 즉, 야는 요 폴리노미얼 곱하기 이 다이어그램의 브레이크 폴리노미얼, 이 다이어그램의 브레이크 폴리노미얼을 이쪽에서는 A 곱하고 A 인버스 곱해서 합해주면 되겠죠. 자, 요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브레이크 폴리노미얼은요, 요것의 브레이크 폴리노미얼과 요거 브레이크 폴리노미얼을 A 곱하고 A 인버스 곱해서 합하는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요, 이 다이어그램의 브레이크 폴리노미얼은 이 다이어그램과 이 다이어그램 브레이크 폴리노미얼을 A 곱하고 A 인버스 곱해서 합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이어그램에 대한 브레이크 폴리노미얼은요, 교차점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 개, 심플 클로즈 커브가 한 개 빠질 때마다 뭐예요? 그래, 이 다이어그램 뒤에다가 디스턴트 유니먼, 트리비얼 한 게 있으면 이것이 델타에다가 곱해주기를 브래킷 D에요. 즉, 한 개가 빠지면서 델타가 여기 있죠. 곱해짐으로 해서 보태주고 두 개 남았죠. 또 한 개가 또 빠지면서 제곱이 빠지면서 한 개 더 빠지면서 한 개가 남겠죠. 한 개 남은 것은 브레이크 폴리노미얼 1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의 브레이크 폴리노미얼은 요겁니다. 델타의 제곱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오는 과정에 앞에 개수가 붙는 것이 A에 곱해져요. 그래서 A의 3승이 곱해져서 요 총합 계산하는데 더하기로 작용합니다. 요것에 대해서는요, 컴포넌트 두 개짜리잖아요. 그래서 델타가 하나요. 그래서 요 오는 과정에 A 곱하기 A 인버스가 곱해지겠죠. 전개 과정에서요. 그러면서 요 다이어그램부터 얻어지는 요것의 계산에서는 요겁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A 인버스 A가 곱해지고요. 그리고 컴포넌트 두 개짜리니까 델타 하나, 컴포넌트 한 개짜리니까 델타가 곱해지죠. A 인버스 곱해지니까 A 인버스요. 즉 최종적으로는 이것의 브레이크 폴리노미얼은 요 폴리노미얼 더하기, 요 폴리노미얼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걸로 나타나신다 하는 거야. 그걸 정리해주면 트레포일의 브레이크 폴리노미얼이 돼주고요. not invariant가 되려면 마이너스 A에 요게 라이드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에요. 크로싱이 이렇게 돌아가면 그쵸, 마이너스 3이 돼주죠. 그래서 마이너스에 플러스 3승을 곱해주면 블랙 폴리노미얼 이거 다 합한 것에다가 이걸 곱해주면 트레포일의 링크 인베리언트가 돼주고 not 인베리언트 돼주고요. A 대신에 t의 마이너스 4분의 1승을 대입시켜주면 존스 폴리노미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요, 스테이트는 뭐냐 하면 요 크로싱에 C1에 1 주어주고요. C2에 1 지워주고 C3에 1 지워주면
스테이트가 요 단계예요. 그 스테이트에서 풀면 요 스테이트에서 SD를 계산하면 요 다이어그램이 되는 겁니다. 요게 SD예요. 스테이트가 첫 번째 크로싱에 1, 두 번째 크로싱에 1, 세 번째 크로싱에 1 주었을 때 스테이트로 풀어버리면 SD가 야예요. 요 고 스테이트를 우리는 S 플러스라고 들을 겁니다. 좀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크로싱들을 전부 다 스테이트들을 전부 다 각각의 크로싱이 1, 1, 1로 주어지는 게 S 플러스예요. S 플러스 D요. 요 다이그램이에요. S 플러스 D는요. 자, 마이너스 모든 크로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주어지는 스테이트가 얍니다. 스테이트에 얻어주는 그 스테이트를 S 마이너스라고 할 거예요. S 마이너스는 모든 크로싱에 마이너스 1을 주는 스테이트예요. S 마이너스 1의 D는 요겁니다. 요 다이어그램을 뜻해요. 자, 이것이 스테이트 모델이에요. 자, 그러면 요 스테이트가 주어지면 요거 하나, 요거 각각이 8개가 주어지죠. 트레포일 크로싱이 3개니까요. 2의 3승 8개의 스테이트가 주어집니다. 스테이트에 따라서 풀면 앞에 개수부터 나오는 거, 그리고 컴포넌트 개수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죠. 자, 그 스테이트 중에서 특별히 모든 크로싱에다가 플러스 1을 주어지는 스테이트를 S 플러스, 마이너스로 주어지는 마이너스 1로 주어지는 스테이트가 S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S 플러스에서 주어지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S 마이너스에 주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앞에 있는 이그젬플에 있어서 조금 전에 소개드렸듯이 이쪽으로 타고 오는 것이 S 플러스고요. 이 다이어그램이 S 플러스 D입니다. 이쪽으로 타고 오는 것이 S 마이너스고요. 그것에서 주어지는 다이어그램이 S 마이너스 D입니다. 그래주면 플러스 에디키트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죠? 총 요게 시그마 SCI가 앞에 소개드렸던 시그마 S예요. 시그마 S가 가장 클 때가 그래 시그마 S 플러스가 뭐냐면 N이에요. 그렇죠? 총합이 N이에요. 그래 플러스 1으로 모든 값을 플러스 1을 주죠. 요 값을 다 합치면 플러스가 총 N이 되겠죠. 그래 다이어그램 D에 크로싱이 N일 때입니다. 여기서도 다이어그램의 크로싱이 N일 때입니다. 그러면 시그마 S 마이너스의 합은 뭐겠어요? 마이너스 N입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에디키트란 얘기는 SD에 의해서 나눠지는 SD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요 다이어그램의 컴포넌트 개수가 가장 많다는 뜻이 아니고 컴포넌트의 개수가 요게 이제 플러스를 한 개를 플러스 줬던 것을 한 개를 플러스 1을 줬던 것을 한 군데만 마이너스로 바꾸는 스테이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 트리포일에서 예를 들어서 트리포일에서 요게 하나가 플러스고 플러스 줬던 것을 한 군데만 마이너스 바꿉니다. 그럼 요 총합이 뭐가 돼요? 1이 되죠. 원래는 시그마 S 플러스가 뭐였냐면 3인데 트레포일일 때요. 트레포일 나왔에 대해서 3일 때요. 한 군데만 플러스이거든 것을 마이너스로 바꾼 겁니다. 그럼 요것의 스테이트의 합은 1이 되겠죠. 그래서 M-2가 되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요 스테이트 S는 M-1개는 플러스로 주고 한 개만 마이너스로 준 겁니다. 그 스테이트예요.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컴포넌트 숫자가 S 플러스 D보다 작아진다는 얘기야. 작아진다. 이런 조건을 만족할 때는 플러스 D입니다. 얘를 이그젬플로 보면 여기 S 플러스 D예요. 자, 그러면 요것이 시그마 S 플러스가 N이에요. 3이에요. 그러면 시그마 S가 뭐인 경우요? 1인 케이스야. 그거는 야와 야입니다. 뭐냐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죠. 한 군데만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요. 한 군데만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한 군데만 마이너스예요. 요 세 개의 컴포넌트가 뭐예요? S 플러스 D보다는 한 개가 적습니다. 줄어듭니다. 줄어들어갑니다.
요럴 때 요런 조건을 만족해 줄 때 플러스 에디키트요. 에디퀴트요. 반대로 S-D의 사인의 합이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입니다. 요거예요. 자, 그런데 S가 자 시그마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요. 그죠? 마이너스 1인 케이스요. 그걸 뭐예요? 야와 야입니다. 요 세 개의 그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인 경우요. 야와 야예요. 야가 쓸 컴포넌트가 S 플러스 아니고 미안합니다. S 마이너스예요. S 마이너스 요게 S 마이너스 다이그램 D입니다. 여스의 컴포넌트가 두 개잖아요. 그런데 스테이트가 시그마가 마이너스 1인 케이스예요. 요거와 요거 세 개입니다. 컴포넌트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죠. 야보다 한 개 줄었습니다. 한 개 줄었습니다. 한 개, 야보다 한 개 적습니다. 작습니다예요. 실제로는 요거는 요거보다 작아지려면 한 개 적어지는 거예요. 한 개 적어지는 거예요. 요런 조건을 만족할 때 마이너스 에디키트요. 즉, 이 다이어그램은 플러스 에디키트도 되고 마이너스 에디키트도 됩니다. 이럴 때를 뭐라 부르냐면 그냥 에디키트라고 합니다. 다이어그램이 플러스 에디키트, 마이너스 에디키트요. 자, 요거는요. 뭐라 그랬어요? 전부 다 플러스이다가 마지막 하나만 마이너스인 거예요. 뭐 중간에 것도 좋습니다. 사이의 것도 좋습니다. 요거는요.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한 개만 플러스가 되는 경우예요. n-한 개는 마이너스인데 n-한 개는 플러스인데 한 개만 마이너스 한 개만 마이너스인 거야. 그 스테이트에 대해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S 플러스라는 스테이트의 다이어그램과 S 마이너스 스테이트의 다이어그램보다는 다이어그램에서의 컴포넌트 개수보다 한 개 작아진다는 조건을 만족해 주는 것을 플러스 에디키트, 마이너스 에디키트라고 합니다. 플러스 에디키트도 되고 마이너스 에디키트도 될 때를 에디키트라고 그러고요. 링크와 에디키트라는 얘기는 에디키트 다이어그램이 하나라도 가지면 그 링크는 에디키트 링크라고 합니다. 에디키트 다이어그램 이해되시나요? 즉 요게 S 플러스 다이어그램이고 요게 S 마이너스 D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면 시그마 S인 다이어그램이 마이너스 1인 다이어그램요. 시그마 S가 플러스 1인 다이어그램요. 여기서는 요것입니다. 요 세 개가 여기 해당되고요. 요 세 개가 여기 해당되겠죠. 요거 세 개가 여기 해당되겠죠. 지금 트리폴 나신 경우에는 이렇게 케이스가 많지 않아서 둘 중에 하나 나눠지죠. 그렇죠. 그렇지만 크로싱 개수가 많아지면 이게 일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컴포넌트 개수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컴포넌트 개수가 줄어들어 가십니다. 요럴 때를 에디키트, 요거는 에디키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스테이트로 에디키트를 정의할 수도 있고요. 다르게도 정의할 수 있는데 다른 정의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할게요. 혹시나 수업 시간에 궁금하시면 대면으로 할 때 물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여기 학위 논문하고 관련이 있어서 자세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시면 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에디키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다이어그램 앞에처럼 트리포일랏에 대한 다이어그램은 전형적인 에디키트 다이어그램이에요. 자, 그러면 얼터네이팅 다이어그램이면 그렇죠? 리듀스드 얼터네이팅이면 에디키트가 되죠. 자, 왜 리듀스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리듀스드 얼터네이팅은 왜 에디키트가 되어 주느냐? 예를 갖고 소개해 드릴 겁니다. 요것에 대해서요. 체크보드 컬러링을 해요. 뭐냐면 색깔 칠하고 안 칠하고가 요 아크들하고 경계로 칠하고 안 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칠하고 한 것이 이하예요. 반대로 바깥에 칠하고 지우고 가볼게요. 지우고 자 반대로 바깥을 칠했습니다. 그러면 아크가 만나는 영역은 반대로 가야 돼요. 완칠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쪽이 칠해졌습니다. 그러면 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Reduce the alternating link의 다이어그램에다가 체크보드 이글스 체크보드 컬러링이에요. 컬러링 할 수 있는 방법이 모든 다이어그램이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S 플러스로 슬라이싱 하면 S 마이너스로 슬라이싱 하면 체크보드 컬러링을 한 것의 경계 부분으로 요것을 경계 부분으로 아크가 생깁니다. 리듀스 얼터네이팅의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로 이렇게 스플라이싱이 되면 나머지는 이렇게 연결시키는 걸로 플러스 스플라이싱이 됩니다. 마이너스 스플라이싱이 이렇게 되면 나머지 S 마이너스 스플라이싱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리듀스 얼터네이팅 링크 다이어그램에 S 플러스 D 다이어그램이면 요거고 S 마이너스 D 다이어그램은 요게 이렇게 돼요. 두 가지 체크보드 컬러링의 체크보드 컬러링 되어 있는 것의 경계를 이렇게 경계가 바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리듀스 얼터네이팅 다이어그램이든지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요. 어때요? 체크보드 컬러링 되어 있는 것을 합쳐버리죠. 자, 그러면 한 개를 이렇게 그레이 S 시그마 S가 M-2인 다이어그램의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반드시 요거는 S 플러스 D 다이어그램보다 한 개가 컴포넌트 개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레이 체크보드 컬러링은 경계 부분이에요. 한 개를 이렇게 스플라싱을 방향을 바꿔버리면 뭐냐면 체크보드 컬러링 영역을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시그마 S가 만약에 마이너스 M 플러스 2가 되줘 버리면 SD 다이어그램은 반드시 S 마이너스 D 다이어그램에다가 한 개를 빼줘야만이 컴포넌트 개수가 한 개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조건을 만들고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에드키트 조건 요걸 작습니다 하는 것이 무조건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리듀스 얼터네이팅 링크 다이어그램은 반드시 에드키트 다이어그램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에드키트의 결과들을 갖고서 리듀스 이제 우리는 메인 CRM을 증명해 보려고 해요. 에드키트 상황입니다. 요 상황 잘 보세요. 요 상황요. 줄어 들어갑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 크로싱 하나를 바꿔버리면 줄어듭니다. 컴포넌트 개수가 줄어듭니다. 자, 그러면 요 최종 CRM을 하기 위한 전 단계 정리입니다. 자, 어떤 다이어그램이 있으면요. 어떤 다이어그램은 크로싱 숫자가 n개면 그쵸? 그러면 스테이트 브래킷 폴리노미얼 스테이트 모델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그러면 맥시멀 디그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맥시멀 디그리는 가장 컴포넌트 개수가 가장 큰데 그게 뭐냐면 S 플러스 스테이트에 대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일 때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고려해주는 요것이 뭐냐면 기여해주는 것이 요게 뭐냐면 요게 시그마 S 플러스일 때 S 플러스 때 요게 시그마가 N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S 플러스 그레이 최고창이 여기죠. 제곱이죠. 그러니까 최고창은 뭐냐면 여기서 최고차 N고 S 플러스일 때 최고창이 N이고 기어가 A의 최고차항이 뭐냐를 보는 거예요. 지수를 보는 거예요. 일단은 N이고요. S 플러스일 때요. N이고요. 그리고 최고창으로 줄수 S 플러스일 때요. 그러면 최고창은 두 배의 뭐냐면 S 플러스 D의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요걸 풀어주기면 요거죠. 요거는 뭐냐면 그레이 S 플러스 D 요 다이어그램이 브래킷을 계산해 주면 야입니다. 브래킷을 했을 때 최고창이 바로 야입니다. 그죠? 최고창이 야예요. 그래 요 지우고 가볼게요. 다시 살짝 지우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지우고 자 요것을 스테이트가 주어질 때마다 요걸 계산하는데 요것을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 브래킷이라고 하면 그죠?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브래킷이라고 하면 요걸 뭐냐면 S 플러스 D의 맥시멀
디그리를 계산해 주면 얍니다. 뭐냐면 S 플러스 D의 최고창은 시그마 S가 N이죠. 시그마 S가 N이에요. 그럼 A 지수가 N이에요. 그리고 컴포넌트 개수가 S 플러스 D 빼기 1이죠. 그러면 두 배의 최고창이 이거죠. 이게 마이너스 2승이 최고차일 수가 없잖아요. 2일 때가 최고창이죠. 2의 S 플러스 D 마이너스 1이요. 두 배의 S 플러스 D 마이너스 1이요. 요거죠. 그래서 S 플러스 D의 맥시멀 디그레이 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스테이트요. 그러면 시그마 S가 n-2일 때요. 자, 한 개를 크로싱 한 개를 크로싱 한 개를 CI를 플러스 1, S 플러스 D는 모든 게 플러스 1이죠. 요것을 마이너스 1으로 바꿨다고 하자는 얘기예요. S1은 크로싱 한 개만 스테이트 값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일 때요. 그러면 시그마 S 합이 n-2가 되겠죠. n-2가 되겠죠. 그러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컴포넌트 개수는요. 자, 이게 얼터네이팅 아닌 케이스입니다. S 플러스 D 한 개를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한 개를 이렇게 바꿉니다. 그러면요, 컴포넌트의 개수는요, 여기 S 플러스 D였다면 SD는요, 크로싱 한 개만 요걸 바꾸는 겁니다. 플러스로 줬던 걸 마이너스 바꾼 겁니다. 차이는 여기 한 개 늘어나든지 아니면 한 개 감소하든지 하겠죠. 그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감소할 거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컴포넌트였다면 요걸 이렇게 하면 두 개로 늘어나겠죠. 그래서 SD의 값은 컴포넌트의 개수는 S 플러스 D보다 한 개 늘어나든지 한 개 줄어든지 할 겁니다. 또는요, 상황에 따라서는 그대로 있기도 하는데 우리는 링크 다이어그램에서는 그대로 있지는 않고 늘어나든지 줄어든지예요. 자, 그러면 최고창을 봅니다. 최고창은 A의 요승에다가 컴포넌트 개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최고창은 A의 요 스테이트 S1 다이어그램의 블랙키스의 맥시멀 디그리를 개수 최고창을 봅니다. 야는요, A의 시그마 S요. 그래, 사인들의 합이에요. 총합은 n-2밖에 안 되죠. 그래서 최고창 n-2에다가 대주기를 SD에다가 마이너스 1을 2배 함께 됩니다. 자, 이거는 뭐다고요? SD는 S 플러스 D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n-2에다가 더하기 2배의 SD의 플러스 늘어날 수 있는 것이 플러스일 때요. 그렇죠? 플러스일 때 늘어나 봐야, 그렇죠? SD에다가 최고창 이건데, 이거는 늘어나 봐야 뭐보다는 적어지느냐 하면 S 플러스 D 플러스 1일 때가 늘어날 때가 더 커져요. 늘어날 때가, 그렇죠? 한 개를 크로싱 받겠는데 컴포넌트 개수가 늘어나면 여기에 지수가 최고창이 늘어나겠죠. 그걸 봐야 요것이 요거 되고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킬 돼서 n- 똑같은 컴포넌트를 만듭니다. 최고창이 S 플러스 D의 최고창 같아지든지 아니면 줄어든지 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시그마 S의 값이 요거에 대주고 컴포넌트 개수의 값이 한 개 늘어나든지 한 개 줄어들든지, 그러면 최고창이 커질라 그러면 컴포넌트 개수가 늘어날 때인데요. 늘어나 봐야 S 플러스 D의 최고창 컴포넌트 개수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고창이 야예요. 야보다 커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면 요 계산하는 과정 중에 늘어남으로 해서 최고창을 약분 사라질 수도 있죠. 사라져 버리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맥시멀 디그리가 요보다 작아질 소지도 있지만 야를 넘어서지는 않습니다가 돼요. 이해되시죠? 좀 지우고 가볼게요. 다시 지우고 가면 무슨 소리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S 플러스 D다. 요 다이어그램의 블랙킷의 맥시멀 디그리가 돼주는데요. 디그리가 야입니다. 요겁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S가 n-1일 때요. n-2일 때죠. n-1이 있을 수가 없죠. 플러스이던 것을 마이너스 바꾸면 두 개 줄어들어 그러죠. 요거일 때의 스테이트 S1입니다.
S1에 대해서는 S 플러스 D보다 컴포넌트 개수 플러스 1이니까 요것의 SD 요 조건을 만족해는 SD의 브래킷은 요것은 맥시말 디그리가 n 플러스 2 s 플러스 d 마이너스 2든지 요게 마이너스 한 개가 줄어들어 버리면 요것은 or n 플러스 2배의 s 플러스 d 마이너스 2개 줄어들어서 4가 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2개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된다. 그죠?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6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가 되든지 요게 한 개가 줄어들면, 그죠? 요게 한 개가 줄어들면 여기도 한 개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4가 되죠. 자, 최고 SD의 브래킷의 최고창은 요거든지 요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맥시멀 디그리가 왜 n 플러스 요보다 같거나 적으냐 하면 s 플러스 d가 어쩌다가 요게 대해서 한 개 늘어나서 최고창을 A의 최고창인 게 두 개 있다면 A의 최고창이 한 개 있고 A의 다른 데서 한 개가 더 생기죠. 그러면 한 개가 플러스 한 개가 마이너스면 약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등식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서 S 플러스 했던 최고창이 S 플러스 D가 한 개 늘어나서 만드는 최고창이 두 개가 부호가 달라져서 약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 되면 줄어들겠죠. 맥시멀 D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최고창은 야의 최고창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약분돼서 사라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에 대해서도 최고창이 요게 되는 이게 S 크로싱을 두 개 바꿉니다. 그러면 S2D의 요것의 맥시멀 디그리는 아무리 커봐야 야를 못 넘었습니다. 왜요? 시그마 S가 마이너스 2가 돼주고 자, S1의 컴포넌트 개수보다 한 개 늘든지 줄든지요. 그래서 S 플러스 D의 컴포넌트보다 두 개 줄든지, 요게 플러스 2가 아니고, 요게 플러스 2가 아니고, 플러스 2든지, 0이든지, 마이너스 2든지예요. 요게 아니고, 요게시 S1 D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에요. 플러스 1이에요. 그러니까 S 플러스 D보다는, S 플러스 D보다 한 개 늘든지, 한 개 줄든지예요. 여기에서 한 개 늘든지 한 개 줄든지 하니까 제로 되든지 0이 마이너스 2든지 이렇죠. 그러면 두 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SD 플러스 D보다 두 개 늘든지 똑같든지 마이너스 두 개 되든지 이렇죠. 여기 아니고 바뀌어야 돼요. 이런 슬라이드를 안 잊어먹으면 고쳐서 보내드릴게요. 자, 그래서 S2D의 맥시멀 디그리도 역시 S 플러스 D의 맥시멀 D가 되든지 아니면 아예 작든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래킷 폴리노미의 맥시멀 디그리는 나머지들도 맥시멀 디그리가 콤포넌트 맥시멀 디그리 아무리 커봐야 야를 못 넘었어요. 근데 약분이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부등요가 생길 수 있는 거야. 자, 좀 또 지우고 가볼게요. 자, 미니멀 디그리는 가장 최소인 디그리는 그죠? S-D의 브래킷입니다. 자, 시그마 S- 뭐라고요? 마이너스 n이에요. 그죠? 요거 창이 가장 적을 때가 A의 마이너스 n일 때가 가장 적어요. 그리고는 요거 미니멀일 때는 요거일 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n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뭐냐면 S-D의 컴포넌트 개수 빼기 1입니다. 요걸 정리해주면 요 값이 바로 요거예요. 즉 요거는요 미니멀 디그리 S-D예요. 자, 그러면 바로 위에 걸 볼게요. 시그마 S가 마이너스 n 플러스 2인 케이스예요. 그러면 시그마 S가 두 개 늘어났죠. 컴포넌트 한 개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한 개 늘어나 버리면 요게 한 개 늘어나서 마이너스 2의 S 플러스 D 이 SD가 S 플러스 D 플러스 1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주면 요게 늘어나더라도 요게 두 개 줄었기 때문에 요걸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좀 어려운가요? 계산해 보세요. 요 아래 단계에서 계산해 보시면 많아봐야 그 다음 요 바로 앞에 있는 요 S
마이너스 1이라 그럴까요? 요 스테이트 모델요. 하나만 플러스고 나머지가 마이너스인 경우요. 그래서 요것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창이 뭐가 되느냐? 최고창이 야든지 아니면 여보다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배의 s 마이너스 d의 플러스 6이든지 합니다. 올라가 버립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그 다음 단계는 n 플러스 2의 s 플러스 d에다가 위에서는 마이너스 6배 줄어들겠지만요. 자, 그래서 미니멀 디그리는요. 미니멀 부동력 방향이 반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 부동력 방향이 반대해야 되겠죠. 요보다는 큽니다. 왜 작다고 해놨을까요? 요거 그대로 공제 적어놔봐요. 커집니다. 커집니다. 요거는 수정해야 될 것 같다. 그쵸? 자료에. 자, 커집니다. 자, 그러면 스팬은 뭐가 될까요? 요거 더하기 요거 한 것보다는 그냥 작아지겠죠. 자, 그러면 플러스 에디키트일 때는 뭐냐면 요게 플러스 에디키일 때는 요게 플러스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1입니다. 즉 S 플러스 그래 지우고 가봅시다. 자, 플러스 에디키트면 요게 플러스 1이 안 되고 요게 S 플러스 D의 컴포넌트보다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니까 야의 S1의 D의 브래킷이 항상 어떻다고요? 이거는 뭘 될 수가 없다고요? SD 플러스 1이 될 수 없다고요. 야의 맥시멀 디그리는 이게 절대로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플러스 에디키트는요. 자, 그래서 여기에 SD-1이니까 요거는요. SD-SD가 되든지 또는 S 플러스 D 마이너스 2가 되볼 수밖에 없어요. 컴포넌트 개수가요. 두 개. 그래 이 컴포넌트 개수가 여기가 한 개 줄어들고 그 다음부터는 늘어나든지 줄든지죠. 그래서 같든지 마이너스 2든지. 그래서 늘어나든지 줄든지 같든지 그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나머지가 요게 에디키트 임으로 해갖고 맥시멀 디그리는 어디에서만 나오느냐?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S 플러스 D의 브래킷만 맥시멈 디그리가 여기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 야의 맥시멀 디그리는 뭐라고요? 조금 전에 보셨죠? 시그마 S가 N이고 SD가 S 플러스 D인 경우요. 그래서 딱 요 항이 무조건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 플러스 에디키트면 맥시멀 디그리가 딱 야합니다. 같은 얘기로 마이너스 에디키트일 때는 미니멀 디그리가 여기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미니멀 디그리 요겁니다. 약분이 되지가 않는다는 얘기야. 약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약분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 플러스 에디키트, 마이너스 에디키트입니다. 그러면 에디키트면 플러스 에디키트도 되고 마이너스 에디키트도 되니까 맥시멀 디그리에서 미니멀 디그리를 빼주면 요게 n 마이너스 n 해서 2배의 n이 돼주고요. 이게 플러스로 바뀌죠. 2배의 s 플러스 d의 컴포넌트 개수, s 마이너스 d의 컴포넌트 개수가 돼주고 마이너스 빼기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요겁니다. 그리고 다이아그램 D가 reduced alternating이면 스팬이 요게 돼준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또 지우고 볼게요. 지우고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냐? 요게 뭐냐 하는 겁니다. S 플러스 D의 개수와 S 마이너스 D의 개수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요거요. 자, 요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N 플러스 2보다 작고요. alternating일 경우만 요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지금부터 그 다음 얘기로 가볼게요. 자, 다이아그램 D가 크로싱 개수가 n개면 S 플러스 D와 S 마이너스 D의 합이 n 플러스 2보다는 작습니다. 리두스 얼터네이팅이 되는 경우만 n 플러스 2 등호가 성립합니다. 얼터네이팅 아니면 프라임인 상황에서 요 프라임은 조금 어렵습니다. 요 프라임은 조금 다이아그램 프라임은 어렵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링크가 프라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건 무조건 난얼터네이팅 다이아그램이면 다이아그램 D가 난얼터네이팅이면 무조건 크로싱 숫자보다 작아집니다. 그래서 얼터네이팅 링크가 아니면 요게 작아집니다. 자, 왜 그러냐를 요 증명은 먼저 볼게요. 요거에서 여백에서 볼게요.
자, 인덕션을 씁니다. n이 1일 경우는요. 그러면 s 플러스 d 다이아그램도 요거, s 마이너스 d 다이아그램도 요거죠. 그죠? 그죠? s 플러스 d가 더 1, s 마이너스 d도 1이에요. 요것도 1, 요것도 1이니까 1 더하기 1은 n이 제로일 때는 2가 되는 거죠. 부등식이 무조건 성립하는 겁니다. n이 1일 때 아니고 제로일 때요. 미안합니다. 크로싱 숫자가 제로일 때요. 두 군데 고쳐야 되겠네요. 두 군데요. 제로일 때요. 그래서 오케이. n이 제로일 때는 조건이 성립하죠. 그래서 n이 가정하기를 수학적 기납법을 쓰는 겁니다. 매스매틱 인덕션요. 그래서 n보다 작을 때 성립한다고 하자는 얘기예요. 자, 지우고 시작을 해볼게요. 지우고. 자, 그래서 다이어그램을 생각해 봅니다. 다이어그램 여기에서 크로싱 하나를 이렇게 바꿔놓고 시작해 보자 얘기예요. 그러면 인덱션에서 야는요, 크로싱의 숫자가 n-1개가 되죠. 요게 크로싱의 숫자가 n개죠. 자, 야는 인덕션 조건을 만족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s 플러스 d의 컴포넌트 개수와 s 플러스 d 프라임은 뭘까요? 요걸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요것의 개수는 sd 프라임의 컴포넌트의 개수는 sd의 개수와 같겠죠. 자, s-d의 컴포넌트 개수는, 자, 요게 원래 s-d는요, 요게 요렇게 풀려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요걸 요렇게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면 s-d 프라임의 개수하고 s-d의 개수는요, 한계가 차이가 크든지 작든지 저거 있죠. 한계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줄어들든지죠. 요런 관계입니다. 자,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서 요거 더하기 s 플러스 d 프라임과 s 마이너스 d 프라임의 컴포넌트 개수의 합은 기납법에 의해서 여기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크로싱 개수는 뭐예요? n-1개요. n-1 플러스 2보다는 작다가 된다는 얘기예요. 수학적 기납법에서. 자, 그러면 s 플러스 d, s 마이너스 d의 컴포넌트 개수의 합은요. 요 두 개 합하면 요 두 개의 합인데요. s 플러스 d 프라임과 s 마이너스 d 프라임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근데 요거는요, 수학적 기납법에서 n-1 플러스 2보다 작답니다. 요게요. 그러면 바꾸면요, 그래, n-1과 s 플러스 2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있으니까 더 적기를 n 플러스 2 요 캔슬 되든지 요보다 더 적든지죠. 그래서 s 플러스 d 더하기 s 마이너스 d의 컴포넌트 개수는 n 플러스 2보다 작다.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할 수 있죠.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에서 이게 증명이 됩니다. 근데 리듀스 얼터네이팅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리듀스 얼터네이팅 아니면 등호가 아니고 부등식입니다. 요 얘기는 증명생략이요. 증명생략입니다. 생략입니다. 요걸 증명해 볼 거예요. 자, 왜 그런지를 이그잠플로 설명해 볼 겁니다. 자, 앞에서 봤듯이 S 플러스 D는 체크보드 컬러링에서 한 부분의 체크보드 된 것이 S 플러스 된 걸 경계를 바운더로 가지는 것이 S 플러스 D입니다. S 마이너스 D는 다른 체크보드 컬러링 했는 것의 체크보드 되어 있는 영역의 경계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뭐냐면 S 플러스 D의 개수와 얼터네이팅 케이스만 이래요. 요게 얼터네이팅인 케이스만 이렇습니다. 얼터네이팅 케이스만. S 플러스 D와 S 마이너스 D를 합한 것은 영역의 합입니다. 자, 그러면 영역 개수, 다이어그램의 주어졌을 때 영역의 개수가 뭐냐? 요게 영역의 숫자예요. 요게 요거예요. 자, 그러면 다이어그램이 있어. 요거 체크보드 다이어그램에서 크로싱 숫자는 n개죠. n개인 상태에서 출발입니다. 그러면 요 엣지의 숫자는 뭐예요? S의 숫자는, 자, 각각의 크로싱에 엣지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네 개인데 한 개의 크로싱이 두 개의 엣지하고 한 개의 엣지가 두 개의 크로싱과 만나고 있죠. 그러니까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 각 크로싱마다 엣지가 네 개가 있고 한 개의 엣지는 두 개의 크로싱을 만나니까요. 엣지의 개수는 총 4n에다가 중복되니까 2로 나누면 2n이 되겠죠. 그래서 엣지의 개수. 그래서 여기는 6개입니다. 자, 그러면 오일러 수가 뭐냐면은 9의 오일러 수. 그죠? 9의 오일러 수는 그죠?
2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2요. 원리수는 어때요? 면 빼기 선 더하기 점입니다. 자, 면의 개수는 영역의 개수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RD입니다. 선은요, 엣지의 개수요. EN이겠죠. 점은요, 크로싱의 개수요. N이겠죠. 그래서 요게 선이 EN이고 N이니까 마이너스 EN 더하기 N요. 그러면 RD 마이너스 N이 되겠죠. 요게 뭐가 돼야 된다고? 2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역의 개수는 뭐라고요? N 플러스 2개요. 그래서 여기에 영역의 개수가 같죠? 보셨죠? 보이죠? 이거젠플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alternating이면 영역의 개수가 S 플러스 D의 컴포넌트 개수와 S 마이너스 D의 컴포넌트 개수와 일치하게 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거 보면 이해되시죠? 따라서 S 플러스 D의 영역의 개수 플러스 영역의 개수가 되는데 영역의 개수는 크로싱의 개수 플러스 2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죠? 즉, 앞으로 돌아가 봅니다. 자, 리듀스 얼터네이팅이면 S 플러스 D의 컴포넌트 개수와 S 마이너스 D의 컴포넌트 개수를 합한 것이 영역 플러스 2, 크로싱 플러스 2가 됩니다. 영역의 개수, 크로싱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요거는 증명은 증명 생략이요. 증명 생략입니다. 자, 따라서 여기 S 플러스 D의 개수와 S 마이너스 D의 개수가 M 플러스 2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면 다시 돌아가요. 지우고 갈까요? 지우고 갑시다. 다시 돌아가 보면 요게 뭐가 돼 준다고요? reduce alternating이면 reduced alternating의 경우요. alternating이면 요게 n 플러스 2가 돼 준다는 얘기예요. n 플러스 2를 대입시키면 2배의 n, 4배의 n이고 2 곱하기 2는 마이너스 4하고 킬 돼서 그죠? 스팬 D가 뭐가 된다고요? 4인이 돼주는 겁니다. 4인이 돼줍니다. 리듀스 얼터네이티브 에디키트가 돼주잖아요. 그래서 4인이 돼줘요. 자, 요게 n 플러스 2보다 작으니까 스팬이 4인보다는 작아져요. 리듀스 얼터네이티브면 4인이 돼주고 난 얼터네이팅이면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가 되죠. 자, 이 CRM이 성립해주면 뭐라고요? alternating 링크에, 그죠? alternating 다이어그램이면, 그죠? 미니멀 다이어그램이다가 증명이 되어주고, 그죠? alternating 링크의 미니멀 다이어그램은 alternating 다이어그램이다가 되고요. alternating의 non-alternating 다이어그램이면 미니멀이 아니다가 증명이 돼요. 그래서 테이트 컨젝처가 요 CRM에 의해서 증명이 되니까 요 CRM의 증명이 완성되어졌습니다. 그렇죠? 뭐에 의해서요? 이 CRM을 증명하면서 유도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테이트 컨젝처, 퍼스트 컨젝처를 증명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브레이키 폴리노미알을 카프만의 브레이키스를 통해서 브레이키 폴리노미알을 통해서 테이트의 퍼스트 컨젝처를 했죠. 여기에 사용되는 것이 스테이트 모델이었고 자, 개념을 에디키트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이용했습니다. reduced alternating 다이어그램이면 addKit가 되어줘서 addKit를 이용해서 스테이트 모델을 이용한 카프만 브레킷을 이용해서 뭐냐면 데이트의 first conjecture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프루프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 R&D 수업 온라인 수업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혹시나 강의 설명에 미지한 부분과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메일로, 그렇죠? 제가 이메일이 myseo@경북내셔널유니버시티 academy.kr 한국 요게 이메일 주소입니다.
급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이메일 확인을 자주 안 해서 좀 늦겠지만 답해 드릴 거고요. 아니면 설명이 미지근한 부분 아니면 질문사항을 있으면 다음 대면 시간에 다음에는 꼭 대면으로 가려고 애쓰겠습니다. 대면 시간에 질문하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온라인 수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